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월 7일 통키뉴스는 미국의 로컬 뉴스를 전해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은 조금 전에 장이 끝난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모든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칼케어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 개인과 기업의 이제 모든 주민들, 캘리포니아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혜택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LA 카운티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무서운 기세로 치솟으면서 결국 3만 7천 명 이상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좋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 필요할 때만 병원 응급실을 찾을 것, 코로나 테스트를 자주 할 것, 어린이와 청소년의 부스터샷 접종 등이 지켜야 할 핵심 수칙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조금 그렇습니다. UC 얼바인과 UC 샌디에고, UC 데이비스, UC 산타크루즈 등 4개 캠퍼스는 원격 수업을 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UCLA는 예정대로 1월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째놈 다니는 놈이 UCLA인데 왜 그러지? LAPD와 LA 소방국 직원 중 감염자 속출로 공공안전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LA시가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과 911 대원 추가 인력 충원을 승인하면서 인력 공급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설을 통해 1년 전 의회 폭동 사태의 배우로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이란 표현을 쓰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처음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치적 연극이라면서 바이든이 지난 대선에서 완패했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즉각 반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나섰죠. 반박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는데 역풍 무서워서 그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가 팬데믹 속에서도 지난해 재작년보다도 18%가 늘어난 279조 400억 원의 역대 최대 매출과 43%나 증가한 51조 5,700억 원의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다음 주 월요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한편 한국군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일반적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CEO가 앞으로 몇 달 내로 백신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면서 올가을 4차 접종, 이른바 2차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매년 접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장사 CEO답게 내가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모더나 CEO한테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자 약장사 CEO들 잘 들어 약장사 사장들 내가 그대들이라고 한다면 4차 부스터샷만큼은 정말 무료로 제공하겠어. 돈을 그 정도 벌었으면. 인류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구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와 위치에 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어서도 가져가지 못할 돈으로 바꾸냐 이런 그냥 자 절제하고 워워. 자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일자리가 예상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만 9천 개가 늘어 기업들의 극심한 인력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3.9%로 전망치인 4.1%보다 낮았습니다. 북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오늘과 내일 보스턴에서는 12인치, 뉴욕은 3에서 5인치, 워싱턴 DC는 4에서 6인치의 폭설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여행객들과 이 지역에 사시는 거주민들은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카자흐스탄에 러시아가 공수부대를 투입하자 옛 소련 권역에 대한 세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욕구를 드러내는 목소리가 서방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알았더니 카자흐스탄을 러시아 참 좀 그러네요. 그렇죠? 2월 13일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예정된 슈퍼볼이 취소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슈퍼볼 굉장히 유명하죠.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지금 바바라 페럴이 LA 보건국장이 밝혔는데요. 근데 일단은 한번 좀 가봐야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지금 대선 테마주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위에서 끝날 줄 알았던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지금 안철수 주식이라고 하는 두 종목은 최고 63%까지 뛰어 올랐네요. 미준호 팀장이 올인했던 주식은 갑자기 그 후보가 나와서 자기랑 관계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재미를 별로 못 보고 있는데. 자, 캘리포니아가 CDC보다 보다 엄격한 자가 격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 굉장히 부진했죠. 이 모습이 오늘 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그닥 변변한 반등 한번 주지 못하고, 좋게 말하면 보합세, 냉정하게 말하면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오늘 발표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9만 9천 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12월 비농업 고용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42만 2천 명 중에 절반도 미치지 못했고요. 전월치보다도 지난달보다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12월 실업률은 3.9%로 집계되며 깜짝 호조를 보였습니다. 12월의 실업률은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20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6% 증가한 32.31달러를 나타내는 등 고용 지표의 세부 내용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는 미국 등에서는 급속하게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의 여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가 다소 부진했지만 연준의 긴축 행보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미 연준은 빠르면 올해 3월부터 총 3회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 시장이 지금 되게 걱정스럽네요. 세계 2위 채굴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급락하면서 지금 4만 1천, 한번 볼까요?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오후 2시 20분인데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4만 1,782불. 와, 오늘도 3.22% 1391불이 떨어져서 4만 불대가 지금 위태위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지금 베타 버전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입자가 14만 5천 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도입니다. 속도.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니까 가입자가 지금 점점 줄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가입자가 전 세계 25개국에서 14만 5천 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 미국의 CNBC 방송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 제시 앤더슨은 이날 오후 올해 첫 인공위성 발사를 중계한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타링크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14만 명에서 2월 사이 5천 명이 늘었는데, 스타링크가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2010년 10월 이후 매달 가입자가 11,000명가량 불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주춤했다는 게 CNBC의 지적입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은 적게도 소형 인공위성 12,000개를 쏘아 올려 지구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스페이스X는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스타링크 인공위성 42개를 실은 로켓 펠컨 9을 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위성 1,800개를 쏘아 올려서 궤도에 안착시켜 놓은 상태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작년 10월 일부 지분 매각 과정에서 1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 바 있는데요. 이는 주로 스타링크 사업의 시장 잠재력 덕분인 것으로 아이비들은 보고 있죠. 속도가 문제인데, 속도. 근데 아무리 속도가 안 나도 얼바인의 이 칵스 같은 이 쓰레기 회사보다는 속도가 더 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저도 한번 신청해서 한번 속도를 좀 비교해 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굉장히 잘 나갔던 밈 주식들 딱 작년 이맘때죠. 뭐 게임스탑, AMC, 뭐 블랙베리, BBY. 올해는 연준의 긴축 예고 때문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별로 안 좋은데요. 애플의 CEO 팀 쿡은 돈방석에 앉았네요. 와우. 작년에 애플에서 받은 보수 567%가 상승해서 세지도 못하겠네. 1187억 원. 7억 달러겠죠. 잠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애플로부터 팀 쿡이 받은 돈이 9,873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187만 원이 아니라 1,187억 원이랍니다. 1억도 큰 돈인데 87억, 107억, 1,187억. 아, 팀쿡 기부 좀 하지. 그 많은 돈 받아도 뭐하니?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작년 미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빅테크가 주도한 최강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상당히 자 올해 첫 주가 끝났는데 자 돌아오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내일은 우리 라서머 원포인트 레슨이 있고 자, 일주일 동안의 시장을 딱 보면서 이제 결론이 났죠. 윤곽이 잡혔습니다. 자 이제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드릴 텐데 확실한 것은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시장이 상당히 만만치 않음을 올해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에서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오늘 시장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자 나와라. 6일 목요일 왜 안 나올까요? 잠깐만요. 항상 생방송의 묘미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월 6일 목요일 통키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키 뉴스는 필요 없고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실전입니다. 그 갭을 메꾸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전 매매에서 오는 그 갭을 좁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의 지름길 아닐까요? 갭을 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즈놀 멤버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3-4편씩 올라가는 멤버십 영상은 바로 실전 투자에서 느끼는 그 갭을 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도 소문의 소문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연준이 자 여러분 지금 요 시장 요 모습을 딱 보시면 자 새해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딱 지났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멘탈 탈탈탈 털린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일주일 만에 멘탈 털리면 안 되죠. 그렇죠? 실패가 나를 단련시킨다. 우리 최 프로의 책 읽어주는 비즈노를 좀 들으시면서 일어 쓰셔야 되는데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요 내용의 기사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초강세를 이끌어오던 빅테크 기술주들이 새해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고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자 이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기준 배당금을 포함한 미국 증시 수익률이 세계 49개 선진국 신흥국 증시 평균치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앞서버렸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이 MSCI 미국 지수의 수익률은 27%로 나머지 국가 평균보다 19포인트나 높았는데요.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큰 격차입니다. MSCI 유럽 지수의 수익률은 유로화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에 육박했지만 유로화 약세 탓에 달러화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미국보다 9포인트가 낮았습니다. 자, 중국의 경우는 당국의 빅테크 규제 강화, 부동산 업계의 연이은 디폴트 사태 등의 영향으로 자, MSCI 중국 지수의 지난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22%를 기록했거든요.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과 기술주 약세로 인해서 이런 미국 증시의 강세가 올해 끝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FOMC 의사록을 통해 조기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를 시사한 지난 5일
나스닥이 급락하는 모습이 이런 예고편이다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있네요. 투자자들과 애널들은 미 증시 향방을 가늠해 보려면 미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지켜보라고 충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 먼 미래의 이익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기술주들의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은 부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오르면 안 된다는데, 오늘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금리가 오르는 건 금리밖에 없었습니다.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 오늘도 2.19% 올라서 1.7710, 정말 끊임없이 오르네요. 한번 볼까요? 금리가 이번 주 동안 어떻게 올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입니다. 보십시오. 대박이죠. 이러니 갈 수가 있나요? 보십시오, 여러분. 요 캔들로 따지면 오늘이 1월 7일이죠. 올해 들어서 1월 3일이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갭 상승을 했잖아요. 요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작년까지였고요. 올해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이 돼서 이번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대박이죠. 이러니 우리의 엔비디아가 가겠나? 이러니 우리의 애플이 가겠나? 이러니 우리의 마소가 지금 곤두박질 치지. 자, 여러분, 뭐 그렇다고 너무 또 우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이제 라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 정도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얘도 보면 뭐 충분히 골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마냥 갈 수는 없습니다.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오케이.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얘를 좀 무시해서도 안 되죠. 지켜는 봐야죠. 그렇죠? 보면 이건 좀 다른 거죠. 이 금리가 좀 진정이 돼야지 기술주들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지난해 이 코로나 때문에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여름에 비로소 증시의 수익률이 유럽 증시를 따돌릴 수 있었다는 거 아시죠?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증시가 5년 연속 상대적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저는 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을 때 낙관론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메타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메타, 반도체, 뭐 NFT,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제 기억에는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로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고 항상 우리 택시기사분들은 얘기를 하시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더 좋았죠. 그렇죠? 자, 어찌됐든 애플, 테슬라 같은 종목을 해외에서 찾아보긴 쉽지가 않죠. 또 이거, 그러니까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이 다른 주식시장에 있나요? 한국 주식시장에 있나요? 유럽 주식시장에 있나요? 없죠. 그렇죠?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은 실적으로 승부하는 장인데 이들이 계속 실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 펀더멘탈을 받쳐주는 실적이 매우 좋았다면서 실적이 상당히 둔화된다면 결국 미국 주식시장의 저는 위기는 금리 상승이 아니라고 봐요.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위기는 실적을 내야 되는, 실적을 내고 있었던, 지금까지 실적을 내면서 달려왔던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거나 엉망으로 실적이 나온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